많은 관객들 분들께서 오늘 이 행사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4번 봤거든요. 개봉 첫날도 보고 그 다음도 보고 막 이렇게 해서 계속 연달아서 봤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되게 궁금하고, 또 먼저 감독님과 배우님들 인사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요. 네, 감독님부터 잠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영화 슈가를 연출한 최신춘입니다. 그래도 시사회도 했었지만 또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미라, 어떤 후기를 봤더니 미라는 미라클이다 이런 내용이 멋있죠. 기적을 만드는 미라 최지우 배우님의 인사말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가 끝난 다음에 또 이렇게 인사드리니까 굉장히 오히려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사실 너무 궁금하고요. 잘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고동아 배우님. 안녕하세요. 동명 역을 맡은 고동아입니다. 와, 잘생겼다. 대성할 배우. 영화 재밌게 잘 보셨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지롱 배우님. 네, 슈가에서 준우 역할 맡은 민진웅입니다. 밖에 오는 길에 보니까 되게 한방눈이 내리고 있더라고요. 집에 가시는 길에 조심해서 들어가시고 또 그래도 아름다운 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배우님들의 인사말을 들어봤는데요. 사실 영화 슈가는 저희 가족, 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렇다면 감독님께서는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을까요? 왜 저한테 연락을 주셨죠? 일단은 2019년에 제가 어디 인터넷 뉴스에서 본 김명 대표님의 기사를 보고 정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되게 영화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 이야기 자체가. 그리고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그때는 이게 내가 연락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김명 대표님한테 연락을 해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굳이 내가 지금 영화 감독도 아니고 한데 연락을 하는 게 맞나?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그냥 그 기사를 보고 시간이 지났었는데 제주도 여행을 아마 갔었는데 이 이야기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 한번 그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서 한번 물어보자. 왜냐면 나도 일용당부병 환우니까 김명 대표님한테 뭐 기사가 이렇게 크게 나갔는데 영화 만들자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자. 나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을 수도 있고, 제가 스스로 그거를 영화를 만들겠다 막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한번 여쭤나 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명 대표님한테 네이버 카페로 쪽지를 드리고 한두 시간도 안 돼가지고 너무 좋죠. 꼭 찾아오세요 해서 이제 되게 쉽게 하여튼 너무 반겨주셔가지고 사실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되게 논의를 많이 하셨대요. 뭐 환우의 분들이랑 논의를 하셨는데 제가 일용당뇨 환우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드려야죠 이러면서 다음 주에 뭐 오세요 해가지고 이제 2019년에 이제 어쨌든 용인 자택에 가서 환우의 분들도 그 용인 자택에 가보신 적 있잖아요. 용인 자택 그 김명 대표님의 용인 자택에 가서 만나 뵙고 저는 이런 사람인데 이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영화 하자는 사람 없냐, 뭐 내가 해도 되냐, 막 이런 이야기 많이 여쭤봤었고, 사실 저는 이제 처음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어떻게 이렇게 법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사회 시스템의 변화가 어떻게 있었는지가 궁금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여쭤보려고 사실은 갔었던 건데, 한 3시간 동안 김명 대표님이 그동안 겪었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뭐 김명 대표님도 울고 저도 좀 울고 약간 되게 마음이 되게
되게 슬펐어요. 슬프기도 슬프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지? 믿기지 않고 이게 제가 생각했던 저는 MBTI적으로 말하면 T 입장에서 질문을 드린 건데 이 사건은 너무나도 F인 엄마가 세상과 부딪히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꼭 제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영화에 대한 뭐 이렇게 이게 영화 제작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는 뭐 제가 영화 감독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또 기대를 하실까봐 굉장히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기대하시지 말고 일단 저는 시나리오 쓰고 여러 가지로 도전해 볼 테니까 기대하시지는 말고 어쨌든 저한테 허락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 써서 해보겠습니다. 트라이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허락을 받았던 기억이 나고 그냥 저는 왜 이거를 했냐 그런 것보다 그냥 꼭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이야기고 아직 아무도 연락이 온 거 아니면 내가 무조건 해야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감독님 그간 하고 싶으셨는데 못하셔서 엄청 길게 디테일하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시나리오 이렇게 각색 작업을 할 때 저희와 되게 마찰이 컸잖아요. 사실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를 설득했는지 저희가 각색이 되다 보니까 전체가 저희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히 환우회 이사님들께서는 이거 각색하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반대를 하셨는데 어쨌든 정말 각색을 이게 결과적으로만 잠시 짧게씩만 말씀드리면 환우회 분들이나 김미영 대표님은 이 영화 시나리오가 제가 쓴 시나리오가 각색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영화 쪽이나 영화계 쪽의 인사들이 이 영화를 봤을 때는 조금 심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김미영 대표님은 이 영화가 각색이 너무 많이 됐어요 라고 생각하고 PD님 쪽에서는 이 영화는 너무 밋밋해 라고 하니까 그런 점이 이제 되게 힘든 부분이었고 환우회 분들이나 김미영 대표님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점은 이제 미라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묘사할지가 이제 생각보다 더 큰 그런 걸리는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묘사하는 바를 조금 김미영 대표님이랑 유사하게 좀 바꾸니까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좀 제가 영화의 그 만드는 원리에 대해서 김미영 대표님이나 이지영 이사님이나 다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영화는 원래 미성숙한 사람이 그리고 미성숙하고 흠이 있는 사람이 고생을 해서 바뀌어나가는 성장해나가는 이야기를 담는 게 영화입니다. 그게 영화의 구조예요. 그런 이야기 설명을 진짜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영화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김명 대표님. 영화가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습니다. 네, 감독님께서 이 영화가 나오게 된 배경이나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를 각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들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최지우 배우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네이버에 올라온 그런 후기들 보셨어요? 관람평. 평점이 너무 높아요. 이런 평점이 없어요. 그럴 정도로 대부분이 이제 최지우 배우님이 굉장히 로코나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로맨틱을 하셔가지고 되게 여성스럽고 약간 여린 이미지였는데 와 이런 강인한 이미지를 이렇게 크게 막 하지 않고도 연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놀랍다라는 그런 연기에 대한 극찬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한번 부끄럽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이제 시나리오를 받고 저랑 한번 뵀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디테일한 질문을 하셨고 또 이제 특히 저희가 밤에 잠을 못 자면서 혈당 체크를 한다 이런 점에서 이제 최지우 배우님도 따님이 감기 걸려가지고 열이 오르면 잠을 못 자서 그 마음이 너무 이해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굉장히 공감을 해주시면서 이 배역에 대해서 몰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던 게 전 되게 인상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 미라라는 역에 몰입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런 과정이 조금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제일 처음에 감독님한테 이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시나리오를 사실 너무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고 그 다음부터는 저도 이제 기사를 다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죠. 김희영 대표님에 관해서도 찾아보고 이 질환에 대해서도 찾아보고 그리고 일단은 이게
실존 인물에 대해서 연기한다는 게 배우로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약간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좀 감정이 먼저 앞서 나가지 않으려고 오히려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이 시나리오, 이 영화를 그 있는 다음에 제가 이걸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전하고 후하고의 느낌이 참 많이 다르게 느껴지고 훨씬 더 묵직하게 느껴지고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오히려 촬영을 할 때는 그 감정이 너무 저 혼자 앞서가지 않으려고 그걸 제일 크게 많이 노력을 했고 괜히 그때 이제 감독님이 계속 그걸 눌러주셨어요. 아, 너무 조금만 더 감정을 빼고 조금 더 담담하게 그런 요구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 초반에는 너무 겁이 많고 좀 두려움이 많은 미라였다면 점점 아이를 지켜내기 위해 용기 있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미라가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런 배우님의 그런 마음들이 실제 관객들에게도 전달됐다라고 느끼는 게 어떤 분의 평에 보면은 슬픔을 강요하지 않는데 어느덧 자기가 슬퍼하고 있더라 이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신파처럼 눈물을 막 쥐어짜지도 않는데 배우님의 연기만을 보고 그 감정에 이제 자기가 몰입하게 됐다 이런 평을 보고 되게 저도 감동적이었거든요. 예, 사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셨지만은 이게 막 배우가 막 이렇게 짜야 되는 그런 스토리가 사실 너무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거기에 좀 이입이 되고 상황에 내가 이랬다면 정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좀 더 눌러가면서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또 네이버 리뷰 중에서 되게 좋은 제목을 하나 봤었는데 뭐냐면 제목이 이거였어요. 대한민국 엄마는 울지 않는다. 근데 사실 영화 속에서 미라는 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영화를 보시고 제목을 달았을 때는 울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미라가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이 운 장면이 정말 많았죠. 엄청 많았죠? 네. 혜주 배우님 말씀 들어봤고 이제는 고동아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고동아 배우님의 연기를 보면서 그때 처음 저희 아이가 진단받았을 때 그 상황들이 생각이 나서 굉장히 이제 감정이 이렇게 몰입이 됐었는데 그만큼 어린 나이에 일형당뇨라는 그런 질환을 가진 아이를 표현하는 것도 어려웠을 텐데 또 제가 듣기로는 야구 연습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면서 완벽하게 그 관람평에 아역 배우의 연기가 너무 리얼했다, 진짜 감동적이었다, 뭐 이런 평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를 연기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없었는지. 일단 저도 이 영화를 찍기 전에는 일형 당뇨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동명이라는 역할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형 당뇨를 먼저 공부했는데요. 네이버나 구글 같은 사이트에 검색을 해서 알아보기도 했고 또 김미영 대표님께서 쓰신 책도 보면서 일형 당뇨를 오늘 제가 사인도 해드렸답니다. 네,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야구는 제가 원래 운동을 좋아하는 편인데 야구라는 스포츠에 대해서는 이 영화를 찍기 전에는 접하지 못했었는데요.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지역 유소년 야구 그 감독님한테 2-3달 정도 개인 레슨을 받으면서 야구도 공부했었습니다. 너무 훌륭한 배우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고동아 배우님의 SNS에 대성할 배우라고 앞으로 평생 팬으로 남겠다 이렇게 댓글을
썼는데 그만큼 굉장히 어리지만 연기를 준비하시는 자세나 이런 것들은 성인 배우 못지않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민진웅 배우님, 사실 저는 이 영화를 찍기 전부터 민진웅 배우님의 지금 살포시 고백을 하면 팬이었습니다. 특히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때는 굉장히 코믹한 역을 맡으셨고, 또 너의 시간 속으로라는 것을 보면 되게 그 나쁜 잔인한 악역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눈빛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패션은 두치. 네. 근데 패션은 두치도 잘. 네. 그리고 제가 이 민진웅 배우님이 결혼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아버님 역을 잘할 수 있을까? 라는 또 걱정도 했었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제 동명이와 미라가 막 이렇게 다투는 그런 상황에서 그 아버님의 그 심리적인 그런 연기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그런 아버님 연기를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그런 거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아직 아버님이 되지 않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아직 저는 이제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직 아이가 없다 보니까 근데 이제 뭐 조카들이 좀 많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그냥 아이를 제가 워낙 또 좋아하는 것도 있고 해서 현장 가서 우선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거는 뭐 대본상 제가 분석하고 뭐 그랬기도 하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전 이 영화가 가족의 영화라고 생각해서 우선 이 가족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현장에서 제일 먼저 이제 뭐 지우 선배님하고 동화하고 친해지려고 제일 많이 노력했고 그래서 대본에도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라봐주고 옆에서 잘 든든히 있어주는 일이 제일 일이었어가지고요. 그냥 두 분이 워낙 잘하셔서 전 옆에서 그냥 받는 주시는 대로 받아서 연기한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 동화가 지우 선배님이랑 다 전 옆에서 잘 있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민진웅 배우님을 보고 저희 남편도 저때 저랬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배우님의 연기가 훌륭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지? 남편은 뭘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했는데 결국 그 상황에서 밖에서 저렇게 고민하고 그 사이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도 이런 고민들이 있었겠구나라고 또 반성하는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해보니까요. 네. 이게 물론 당사자인 아이도 많은 형태의 가족분들이 계시겠지만 당사자인 아이도 있고 제일 힘든 엄마가 있겠지만 그 사이에서 아마 정말 그 사이를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이 많이 또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빠도 있겠지만 다른 형제도 있을 거고 다른 또 뭐 지인들이 친척들이 있을 거고 할 건데 그들도 정말 열심히 공감하면서 잘 옆에 그분들이 계셨기에 아마 이 두 분이 다 잘 버텨나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따뜻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제 시사회도 했고 개봉을 해서 영화를 보신 분들이 정말 많이 연락을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영화의 힘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의 사건이 기사로도 되게 많이 나왔고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걸 2시간 가까이 화면을 통해서 배우님들이 또 워낙 연기를 잘해 주셔가지고 이 연기를 통해서 이걸 접하고 시각적으로 접하고 나니까 이런 줄 몰랐었다. 사실 현실은 이 영화보다 조금 더 매운맛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졌다.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시사회를 나왔는데 이제 여자 기자님이 중학교 3학년 딸을 데리고 오셨어요. 중학교 3학년이면 한창 사춘기가 피크인 딸이잖아요. 그 딸이 엉엉 울고 나와가지고 이런 당뇨가 있는지 몰랐어요. 앞으로 이런 당뇨 친구를 만나면 제가 잘 해주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진짜 영화의 힘이 되게 크다라는 걸 느꼈는데 감독님부터 우리 영화 휴가가 대중에게 어떤 영화로 기억됐으면 바라는지. 너무 거창하나요? 네. 대중에게 아까 차에서 생각하면서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생각하면서 왔는데 제가 어쨌든 이 영화가 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처음에 어쨌든 이 영화를 시작할 때 아는 분들은 아시지만 어쨌든 독립 영화로 시작이 됐어요. 이 영화는 그 얘기는 누군가 저한테 이 영화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누가 이렇게 강요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이야기를 보고 싶었던 사람은 저 한 명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김명 대표를 만나고 사람들도 도와달라고 하고 지우심에도 만나고 동화도 오고 다 합류하게 되면서 이제 지금 이런 형태로 이제 영화가 완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사실 모든 과정을 하여튼 쉽지 않았고 되게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정말 많았고 힘들었는데 그 월요일날 이제 시사회를 하고 김희영 대표님이랑 환우의 분들이랑 와서 너무 기뻐해 주시고 행복해 하시는 걸 보고 그냥 저도 같이 그냥 기쁘고 행복해졌어요. 그래서 그동안 힘들었던 거에 대해서 그냥 완벽하게 다 까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바랬던 거 영화를 일단 그동안 그렇게 힘들게 이제 했지만 왜 이걸 만드는지에 대해서 그냥 월요일에 영화 봐주신 분들 보고 그냥 완벽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휴가로 이루고 싶었던 거 월요일에 다 이뤘고 근데 이제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라는 거가 또 한 가지가 있다면은 좋은 영화라는 게 한 사람의 인생을 또 바꿀 수 있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과 또 더 멀리까지 가서 제가 모르는 누군가의 인생에 재미와 감동을 주고 또 영향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저는 이 영화를 하면서 사실 그런 소명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아마 영화 거기 대본에도 있듯이 어떻게 보면 오지랖? 그런 말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소명의식이라는 게 요즘 같은 시기에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 좀 그럴 때였으면 좋겠는데 요즘 참 많이 그런 게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을 좀 울리고 또 가족의 소중함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고 지금 이렇게 별탈 없이 무탈하게 지나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영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영화가 꿈이라는 것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영화 안에서 동명이가 내가 못할 것 같아 일형당뇨와서 라는 말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아서 야구 선수라는 꿈을 펼쳐나가고 있는 동명이처럼 모두가 자신의 꿈에 더 도전하고 포기하지 말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제가 얼마나 진심으로 100분의 1이라도 공감을 하면 좋겠지만 제가 감히 그래도 말해 보려는 건 이 영화를 봄으로써 많은 분들에게 제가 감히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와주신 많은 환우의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보시고 나서 많은 관객분들에게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잘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여기 있고 그래서 알아주어야 하고 불행하지 않게 행복하게 여기 있다. 이 정도만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알아도 저희 영화가 많은 일을 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말씀 엄청 감동적인데요. 사실 저희가 우리를 알리려고 엄청 많은 노력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를 정말 2시간 동안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근데 아직은 우리들끼리만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이 좋은 영화가 더 많은 분들에게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물론 뭐 제작사나 영화사도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환우분들도 주변 분들에게 좀 많이 알려서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실 거죠? 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을 시간인데 한 가지만 제가 혹시 여기서 N차 관람하신 분, 난 2회 이상 봤다. 네, 사실은 한 번 보고 2번 보면 안 보이던 장면들이 계속 보이거든요. 거기 보면 그 미라의 높은 국과 파란색 수트가 나와요. 혹시 그거에 어떤 걸 의미하는지 우리 그거는 뭐 아실 파라스트 아무도 모르던데요? 같이 아, 왜요? 물어봤는데 파란스트는 이제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김명 대표님이나 환우의 분들은 왜 미라가 저는 그런 파란스트를 입지 않고 저는 그런 하이힐은 절대 안 신는데요? 막 그래서 되게 막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명 대표님을 그대로 묘사하려는 게 아니라 이 가족이 얼마나 남 부러울 것 없이 행복하게 살던 가족이 이 병으로 인해서 무너진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 높고 멋진 하이힐에서 내려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게 높은 하이힐 신어야 되고 그 파란 수트는 이제 뭐 김명 대표님이 다니셨던 대기업을 상징하는 그런 컬러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기업에 다니고 높은 데 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와르르 무너지는 거를 표현하려고 그런 파란 수트랑 하이힐을 했었고 그리고 지우 선배님을 캐스팅하면서도 진짜 멋지게 소화하실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지우 선배님의 그동안 하셨던 뭐 작품들도 많이 봤지만 제일 잘 어울리고 제일 멋진 모습에서 시작해서 거기에서 완전 와르르르 무너졌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좋으셨죠? 그거 말고도 굉장히 곳곳에 감독님이 의도하는 의미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것들 보시고 궁금하시면 감독님한테 추가적으로 나중에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 다음부터는 저희가 객석을 통해서 이제 배우님들이나 감독님께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일단 여기.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화 잘 봤고 어떻게 보면 당뇨가 무거운 주제잖아요. 그럼에도 좀 가볍게 연출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여서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 가벼운 질문 드리자면은 김미영 대표님과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두쫑크 열풍인데 개봉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영화로 두쫑크 열풍을 끝낼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서지우 배우님께 드리는 질문은 유노멀 이후로 되게 오랜만에 뵈서 적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자녀분께서 두쫑크를 만약에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유노멀 때 모습이 있지 아니면은 휴가 때 배역 모습이 있지 궁금합니다. 저 드디어 먹어봤잖아요. 저 이번에 영화 홍보하면서 처음 먹어봤어요. 사실은 그 이름만 들었지만 그래서 이제 라디오 하면서 김태균 씨가 하나 줘서 먹었는데요. 정말 딱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제가 정말 쫀득한 거 좋아하고 젤리 좋아하거든요. 하나 다 딸아이한테 줄 수 없어서 그거를 아주 칼로 6등분을 요만하게 분석해가지고 나눠 먹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설탕은 독약이라는 그 대사가 있어가지고 아마 이걸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치만 결국 그 동명의 대사에 나오잖아요. 설탕은 우리 몸에 적절히 필요하다. 그리고 설탕은 결국 엄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설탕이 독약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처음 1형 당뇨를 진단받으신 분들이 혈당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먹이지 않고 관리를 하면 고혈당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말이에요. 잘 모르고 한 말이고요. 저희는 인슐린 주사 맞고 다 먹게 합니다. 왜냐하면 먹지 않음으로써의 어떤 그 제한으로 인한 욕구 불만들이 나중에 정신적인 질환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1형 당뇨인들이 식이장애를 겪는 일들이 되게 많고 그걸 신종병으로 다이아불리미아라는 병이 있을 정도로 이런 음식 제한은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대신 잘 관리하고 이 음식을 먹고 혈당을 인슐린 얼마 맞는지에 대한 데이터만 있으면 못 먹을 음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혈당이 나쁘면 우리가 스스로 안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좀 비당뇨인들보다 더 건강하게 살 수도 있다. 이런 것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불종포 열풍에 대해서 이 영화의 감독으로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 열풍이 끝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저혈당용 간식으로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아까 이게 세 번째 보는데 20일 날 개봉할 때 보고 어제 보고 오늘 이제 집이 안 돼가지고 뒷부분 근데 역시 눈물이 한 번만 터질 줄 알았는데 볼 때마다 막판은 울게 되더라고. 남자인 저도 우는데 엄마이신 분들은 어머니신 분들은 진짜 많이 눈물을 흘릴 것 같습니다. 최지호 배우님이 한번 옛날부터 하도 드라마에서 많이 배워가지고 그렇고 우리 고동아 배우는 그 눈물의 여왕 할 때 박제된 슬픈 오빠 역할을 제가 그 감명 있게 봤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볼 때 고등학교 때 보고 최지호 배우님 때 보고 민정 배우는 그 두치 역할 보면 표정을 보면서 2014년도에 그 개봉이 됐거든요. 그거 보면서 그 역할을 이분은 역을 잘 소화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영화를 각각 한 번씩 들어갔고 내일 김포공항 그 무대에서 또 쫓아갈 겁니다. 하신가요? 질문할 거는 일단은 김미영 대표님하고 우리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이 세상에 나오게 해준 거에 대해서 사실 이런 그 당뇨라는 거는 사실 저희도 당뇨는 알아도 이런 당뇨라는 거는 사실 몰랐거든요.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되었고 저도 이런 내용을 전파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많이 이 전파하는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 팀원들 다 데리고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질문 한 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울게 됐습니다. 고동아 배우님이 이 역할을 하는데 그 1형 그 당뇨의 무게감이 상당히 있는데도 역할을 아주 스무스하게 잘 풀어나간 거가 있는데 그 연기는 지금까지 쌓아온 그 노하우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은 여기서 뭐 적극적으로 뭐 했는지 아니면 자기가 뭐 노력해가지고 했는지 그런 게 좀 듣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이 역할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형 당뇨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제가 영화를 찍기 전에 뭐 검색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해서 알아낸 정보와 또 현장에서 감독님이 주셨던 정보와 그런 거를 합쳐서 잘 표현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고 우선 제가 이 영화를 볼 때 느꼈던 점이 이게 엄마의 얘기기도 하지만 영화를 봤을 때 뭔가 여성으로서의 그런 차별적인
차별을 받는 이야기들도 조금씩 이렇게 디테일하게 등장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미라가 물론 동명이의 엄마이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지만 미라도 결국 그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다른 개인의 존재로서 남을 수 있게 뭔가 묘사를 하고 싶었다 이런 느낌을 받곤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승진을 했는데 미라는 여자라서 그리고 뭐 학연 같은 게 없어서 계속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하이힐에서 미라가 이제 넘어지고 그거 신발을 다 버리고 와서 쫓아온 점이 높은 데 있었다가 내려온 것도 있고 어쨌든 약간 많은 걸 엄마로서 선택을 했으니까 많은 걸 내려놓고 동명이를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저는 이게 단순히 약간 일형당뇨 이런 쪽에 포커싱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세밀하게 뭔가 사회적으로 약자의 차별을 받는 부분 많은 부분들을 다뤄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관점을 이렇게 포괄하시게 된 감독님의 의견이 조금 듣고 싶어요. 네, 영화를 정말 디테일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미라 캐릭터를 생각을 할 때 이제 어쨌든 김명 대표님의 그런 어린 시절부터 이제 그런 많이 파악을 했었어요, 취재를. 그리고 직장생활 어떻게 하셨는지, 인생에서 뭐가 제일 힘들었는지 또 별의별 이야기 되게 많이 나눴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또 슈가라는 그 질문해주신 게 슈가라는 제목이랑 또 관련이 있는데요. 슈가라는 거는 어쨌든 당뇨병 가족들한테는 독약이기도 하고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또 뭐 혈당을 올리는 물질인데 또 슈가라는 거는 미라라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미드나 영화 같은 거 봤을 때 되게 예쁜 웨이트리스한테 헤이 슈가 나 이것 좀 갖다 줄래? 헤이 허니 나 이거 한 잔만 더 줄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예쁜 여자한테 슈가나 허니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애칭으로. 그래서 미라라는 여자를 생각을 할 때 김명 대표님이 그랬듯이 미라라는 여자는 직장 내에서 슈가라고 불리던 한 명의 여자였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승진에 밀려도 투덜대지 않는 그런 여자. 그래서 이 영화가 어쨌든 슈가라고 불리던 미라가 어떻게 투사가 되어가는지 그런 의도가 있는 제목이고 그런 것도 되게 크게 표현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우 선배님한테도 그런 설명도 드렸던 것 같고 이 여자는 되게 평범하고 착하게 살던 여자다. 근데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투사가 되는 과정이 점점 강해지도록 표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이가 아니면 절대 들을 수 없는 귀한 얘기잖아요. 또 그런 질문들을 해주시면 아마 이렇게 디테일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을 많이 힘들게 했던 한우의 인사입니다. 저희가 반대했던 거는 파란색 예쁜 수트에 하이힐이 싫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 대표님 착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도도하고 그런 사람으로 묘사를 했느냐를 반대를 했었고요. 네,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이제 우선 첫 번째는 영화 내에서 그 어린 동명이가 혈당을 재는데 엄청 고혈당이 계속 나와요. 근데 그 누구의 혈당을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기서 그 혈당이 나올 만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서 어떻게 찍으셨는지가 궁금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저는 이제 대본도 여러 차례 봤었고 약간 싫은 감정도 막 가슴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설마 내가 저 영화를 보고 울 것인가 생각했는데 울었어요. 그 울었던 포인트가 그 미라가 동명이가 입원했던 병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막 이렇게 찾아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눈물이 왈칵 나는데 그거를 소리 내지 않고 울고 눈물을 닦고 다시 또 찾아봐요. 그 모습이 정말 그 병원에서 아이가 옆에 있는데 나는 이거를 봐야 되겠고 또 내가 울면 이 아이가 들을까봐 크게 울 수 없었던 그때 제 모습이 너무 생각나고 어떻게 이걸 이대로 이렇게 잘 담아냈을까 하는 마음에서 진짜 안 울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울게 되었는데 그 미라 역을 맡으신 최주희 배우님은 영화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이 이제 아팠고 정말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는 부분이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사실 그 장면을
저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아이를 키우시고 아이가 아프면 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마 누구보다도 공감을 많이 하실 텐데 왜 그렇잖아요. 아이가 넘어졌을 때 엄마가 놀라면 아이는 그 아픈 모습보다 엄마의 놀란 모습에 아이가 더 자지러지게 울잖아요. 저는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정말 뭐 아프거나 그럴 때 엄마가 최대한 침착해야 되고 정말 근데 가슴에 근데 막 심장은 막 뛰고 막 난리가 나는데 아이 앞에서는 그게 절대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 마음이 아이한테 가면 아이가 고스란히 그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런 장면들이 나왔던 것 같고 진짜 그 씬은 사실은 거의 어리어설 같은 것도 거의 없이 좀 갔었던 것 같아요. 정말 온전히 뒤에 앉아있는 동명이가 내 아이면 어떤 감정일까 그런 감정이입이 너무나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장면 찍을 때 사실 그게 되게 영화에서 한 40초 정도 이제 보일 거예요. 이렇게 노트북 치고 분명히 보고 하는 게 사실 그게 원래 그렇게까지 길게 써야 되는 컷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찍을 때도 그렇고 찍을 때 그 장면 찍을 때 뒤에서 훌쩍훌쩍 사람들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컷을 편집해서 붙일 때도 계속 이제 이 미라라는 사람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노트북에서 도대체 뭘 봤길래 그리고 아기를 보면서 이렇게 우는 참고 이런 걸 되게 길게 이제 40초나 썼는데 그 정말 되게 좋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뿌듯하고 그리고 이제 지우 선배님한테 하여튼 감사드리는 그런 마음밖에 없고 하여튼 뭐 어떻게 연기를 하셨는지 하여튼 뭐 저도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또 이사님이 질문해 주신 게 영화 속에 나오는 그 높은 혈당 도대체 누구 거냐 저를 의심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아니고요. 저는 당화 혈색소 7.0을 유지하는 또 모범적인 당뇨인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7.0 미만으로 하여튼 근데 그건 CG예요. CG. IC 기술의 어떤 효과인 거죠. 네, 저희가 조금 이따 단체 사진을 찍어야 돼가지고 이제 한 질문 한두 개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꼭 질문 꼭 해야 된다. 큰 소리로. 지금 너무 손드신 분이 많아서. 친구. 네. 지후. 일형당도 아이가 지금 궁금해요. 네, 오늘 이 자리를 온다니까 지우가 또 보러 가냐고 지우가 누군지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지우라고 누구를. 저희 아들 지우가 지후 김지후가 있다라는 걸. 네네네. 아빠는 왜 또 가냐고 그러면서 오늘은 영화만 보는 게 아니고 이런 배우님들과 뭐 대표님하고 감독님하고 이런 질문하는 자리가 있다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혹시 네가 아빠가 뭐 질문을 하면 궁금한 게 있냐 그래서 지우가 이거는 하나 물어봐 달라고 한 질문이 있거든요. 그 극 중에서 동명이가 혈책을 하거나 바늘을 찌를 때 엄청 아파하고 무서워하는데 실제 고동아 배우님도 그거를 그 형도 진짜 바늘을 무서워하는지 제가 실제로 그 정도로 이제 바늘을 무서워하지는 않은데요. 그 찍을 때 이게 한 번 찍을 때 잘 되면은 좋은데 이게 한 번에 안 될 때도 있어서 여러 번 찔렀던 게 조금 아팠던 것 같긴. 그리고 여기 최지우 배우님한테는 조금 죄송하지만 민진웅 배우님이 찌르시는 게 조금 덜 아팠어요. 이걸 대해서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 촬영을 준비하기 전에 촬영 날짜 전에 감독님이 이만한 통에 바늘하고 주셨어요. 집에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하시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보고 했죠. 근데 그냥 따끔해요. 근데 하고 나서가 약간 좀 우리 한 게 아파요. 그래서 또 하래요 계속. 근데 그걸 쭉 해서 이만큼 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손에 익을 정도로 좀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배우들 다 아침마다 집에 촬영 없어도 한 번씩은 다 계속 하고, 이게 한 5번, 6번, 7번 정도 맞았을 때 이 손가락의 느낌이 어떤지도 알아야 되니까. 왜냐면 처음 한 번 찌를 땐 사실 그게 뭐 한 번인데 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그런 거에 이입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감독님. 혈당 체크도 하시고 진짜 엄청. 저도 이제 납땜 잘해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 나 정말 꼭 질문 안 하고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시면 큰 소리로 외쳐주시면. 너무 경쟁자가 많아요 지금. 저기 아까부터 손 들고 계셔가지고 앞쪽에. 마이크 저쪽. 저는 가족이 실제로 1형 당뇨를 알았었고 제가 2형 당뇨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혈당 기기를 하셨던 걸 봤을 때, 뉴스를 봤을 때 사실은 할머니께서 그거를 직접 경험을 하셨던 걸 옆에서 봐왔어가지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지금은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그걸 보면서 저거를 매일 찔러야 되나라고 했는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현실적인 상황은 그렇게 되었고, 인슐린도 사실 1형 당뇨분들은 그거를 이제 자가적으로 계속 이제 주입을 할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도 없는 상황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연기를 하셨을 때 그 마음을 뭐라 해야 되지? 아시려고 노력하셨는지 또 궁금하고, 그리고 2형 당뇨를 앓는 분들한테도 한마디 해주실 수 있는지. 네, 사실은 2형 당뇨인들 분들 중에서도 이런 연소혈당 측정기를 써야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건강보험 지원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접근이 어렵고 경제적인 부담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 당뇨병 학회랑 저희도 같이 목소리를 내서 2형 당뇨인들 중에도 인슐린을 주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 건강보험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들 또 1형 당뇨는 뭐 생활 습관하고 관계없다, 그런 낙인을 찍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2형 당뇨인들 중에도 생활 습관하고 관련 없이 진단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개인의 잘못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잘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지지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1형 당뇨가 어려운 만큼 또 2형 당뇨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분들도 함께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새 배우님께서, 우리 감독님께서 이 영화로 해외 영화제에 꼭 나가고 뭐 대종상에서 대상도 받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계속 응원하고 싶고요. 정대가 질문 많이 벌어 하고 싶답니다. 네네, 꼭 한 번 더. 네.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1형 당뇨를 투병하고 있는 분들과 또 그 가족분들을 너무 응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영화를 너무 감동 깊게 봤고, 오늘도 보면서 눈물을 몇 번 또 지새웠는데요. 저는 아직 뭐 자녀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가족의 어떻게 보면 딸로서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엄마의 고군분투도 굉장히 공감이 가고 정말 힘든 순간들이 많았다라고 느꼈지만, 또 하고 싶은 꿈이 있는 아이로서도 너무 고동아 배우님 맡은 역할에서도 눈물이 정말 많이 났었는데요. 배우님들과 감독님들께서는 관객들이 이 영화를 봤을 때 누구를 응원하고, 사실 정말 누구도 응원할 수 없고 누구도 다 응원하게 되고 한 사람만 응원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한 메시지로 영화가 또 남았으면 좋겠고 누구 편에 좀 더 마음을 담았으면 좋겠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물론 당연히 동명이랑 미라 두 사람 다 응원해줬으면 좋겠고 당연히 그렇지만요. 또 지금 질문을 들으니까 또 제가 생각나는 사람은 2차선인데 사실 2차선도 생각보다 이 가족들을 응원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냉정한 일반인들을 표현하는 게 2차선이라는 인물이었다고 생각하고 이 영화의 모든 인물들을 다 이해할 만한 구석이 있게끔 이제 만들고 배우들이랑 연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응원하고 싶은 사람 응원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시간이 짧죠. 근데 저희가 여기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단체 사진을 찍으면 또 8시간밖에 없거든요. 더 이상 질문은 어려울 것 같고 무대 인사가 있어요. 토요일은 무대 인사가 있으면 물론 이런 깊은 대화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배우님들 또 뵐 수 있으니까 무대 인사 때도 다 와주실 거죠? 네. 그러면 무대 인사로 이제 저희 단체 사진